입시의문현답 제이쌤TV 제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탐구 과목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입시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이제 각 대학들에서 문이과 뭐 통합이란 이름으로 사탐, 과탐의 벽을 굉장히 없애버리거나 낮추거나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자님들이 선생님 사탐, 과탐, 내좀 또 사탐 안에서 또 과탐 안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러면서 이제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거에 결론부터 힘 빠지는 얘기부터 먼저 해주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자고요. 여러분 주관적 상황에 맞춘 얘기와 이걸 바탕으로 객관적인 얘기, 이 두 가지를 좀 동시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주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어처구니 없게도 바로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을 하고 싶은데요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게 넘버원이 아니라 주변에서 어디서 들리는 지금 뒤에서 얘기할 객관적인 얘기 있죠. 뭐가 하면 유리하다더라, 표점이 높다더라, 낮다더라, 고인물이 많다더라, 어렵다더라, 뭐 등등등등등.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제1원칙에서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튜브로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가 되니까 선생님도 지금 정보를 한 수준 얹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막 여기저기서 막 분석을 하고요. 뭐가 더 낫다. 또 이 와중에 여러 가지 사탐 과목 선생님들, 과탐 과목 선생님들이 뭐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좀 혼란시키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분들 말씀이나 주변에서 이게 들려오는 것들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가 유리하네 불리하네를 따지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해오면서 고3 학생들이라면 고등학교 1, 2학년 동안 N수생들이라면 작년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 물론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좋아하기만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거나 좋아하진 않는데 뭐 성적은 잘 나온 이런 경우 좀 드물까요? 어찌됐건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높여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1순위로 합시다. 알겠죠? 자, 이 탄탄한 가정 하에 그러면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나씩 더 보자고요. 자, 이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고3 학생들 중에서 이 종합전형이라든지 교과전형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따야 되면서 동시에 그렇지만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 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친구들에게는 일단 고2 때 이미 한 바퀴 돌렸던 내신 과목과 이번에 고3이 돼서 하는 내신 과목을 선택하는 조합을 첫 번째로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사탐 선택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뭐 고3 때 하는 내신 과목 선택을 하는 게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자, 투 과목 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선생님 저 물투, 화투, 생투, 지투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가자고요. 투 과목, 뱅교에서 얘기하겠지만 물론 물투, 화투는 네, 헬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생투, 지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는 등급컷이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뭐 완전 여러분이 갔을 때 무조건 피 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맞죠? 맞죠? 상대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과투는 무조건 후보에도 있지도 않은 친구들이라면 자, 오늘 설명을 좀 듣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한 과목은 고2 때 내신 과목, 한 과목은 특히 투 과목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어차피 내신도 따야 되니까. 알겠죠? 연결되는 얘기로 수시정시에서 과목별로 요즘 많이 이렇게 문턱이 나눠졌지만 과탐을 특히 이제 자연계에서 과탐을 지정하는 학교들은 있긴 하죠. 이런 친구들은 사과탐 고민할 것 없이 자기가 필요한 과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일단 수시에서 수능 최저에서 과탐을 요구하는 자, 수능 최저 맡을 때 자연계 쓰는 친구들은 과탐을 봐야 돼요 하는 학교가 서울대, 연대, 고대인데 은근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로 쭉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혀보면 최상위권 서영고 정도 제외하고 또 시립대, 홍대, 국민대, 숭실대 정도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어떤가요? 자연계로 지원하더라도 수능 체제를 사탐으로 맞춰도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알겠죠? 특히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의대 지원에서도 사탐으로 최저를 맞춰도 되는 놀라운 일이
좀 벌어졌는데요. 그 요강 좀 나중에 학교별 요강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이쪽 대학들을 무조건 가야겠다. 네, 고민할 거 없이 무조건 과탐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길 무조건 가야 된다는 아니고 나 이렇게 조금 러프하게 좀 폭넓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사탐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라고요. 자, 정시로 가게 됐을 때는요. 무조건 자연계에서 과탐을 지정한 학교는 더 좁혀집니다. 서울대, 고대, 홍대고요. 아예 사과탐이 지정이 아예 안 돼 있는 서강대, 한양대, 건국대 등등 몇 개 더 있습니다. 요 정도 굵직한 대학은 일단 요 정도. 그리고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있죠. 선생님 저 가산점 준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산점이 적은 데가 3%에서 많은 데가 10%인데 예를 들어서 명지대는 10%를 좀 주고요. 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죠. 이 서과대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뭐 시립대, 이화여대 뭐 6% 정도, 요 정도는 좀 부담스러워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 학교들이나 그 밑에 애매한 이 학교들은요, 뭐랄까, 여러분이 사탐을 해서, 물론 과탐과 사탐을 똑같은 등급이 나오면 과탐이 유리하겠죠. 가산점을 주는데. 선생님만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학습량이라든지 전반적인 난이도 혹은 상대적인 친구들의 성향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한 등급 정도 높아질 수 있다면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과탐을 지금 1, 2등급 나오는데 사탐으로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과탐 3등급, 4등급 친구들부터는 사탐으로 바꿔서 한 등급 올라간다면 가산점을 뚫고 혹은 가산점을 받더라도 비등비등한 점수대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죠? 다시 한번 지금 과탐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뭘 사탐으로 바꿔요? 바꿀 필요 없죠. 근데 과탐 3, 4등급 친구부터는 고민을 좀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시에서 가산점을 이 밑줄 치는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무슨 아예 극복 불가능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한 등급 정도 높아진다면 괜찮으니까요. 알겠죠? 자, 이게 주관적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좀 객관적으로 사탐을 선택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과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적다인데 자, 어느 정도로 적냐? 3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3배.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과탐이 사탐 학습량의 3배고요. 특히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타임어택까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많이 쫄립니다. 물론 사탐도 타임어택이 있는 과목이 있지만 그래서 이 학습량을 사탐으로 돌리게 됐을 때 그만큼의 학습량을 국영수 학습에 특히 수학에 좀 더 쏟을 수 있는 이점이 있죠. 이게 첫 번째 이점입니다. 과탐을 사탐으로 바꾼다고 전제했을 때 첫 번째 이점 이렇게요.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걸 지금 말로만 할게요. 평균치를 내봤을 때 아무래도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이 의대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국영수 성적이 더 좋은 친구들이 성적대가 더 높은 친구들이 과탐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험이란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영수 성적이 의대 지원하는 친구들보다는 그렇죠. 조금 좀 낮은 친구들이 사탐을 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똑같은 풀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실력이 높은 친구들이 과탐에 상대적으로 실력이 조금 낮은 친구들이 사탐에 좀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똑같은 풀 안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니까 사탐을 보는 게 그런 종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과탐 1, 2등급 나오면 이런 고민할 필요 없는데 과탐 3등급부터는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사탐을 했을 때 국어 지문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인문 논술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면접을 간다거나 종합전형에서 이런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특히나 많이 되죠. 그래서 생윤, 윤사, 사문, 경제가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들을 선배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또 과목 간 조합에 따른 시너지도 존재를 합니다. 과탐은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죠. 뭐 지원, 물원, 뭐 생명, 뭐 지구, 뭐 화학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시너지가 존재하지는 않는데 뭐랄까 사탐은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과목들이 약간의 조합상의 시너지가 있죠. 자, 일단 생년사문은 시너지가 뭐 겹치는 게 한 15% 20% 정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조합 1이고 윤리조합이라고 해서 생윤윤사조합도 겹치는 부분 여기는 한 40% 이상 뭐 적게 보면 35%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40%도 얘기하시죠. 한지세지 지리조합 역사조합은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마이웨이는 정법 경제인데 왜 마이웨이인지는 뒤에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 이과라고 해서 과탐사탐 하면 어쨌든 과탐 두 과목 할 때보다는 학습량이 적어지는 건 맞죠. 이것도 마지막에 하겠지만 그래도 과탐사탐보다는 사탐사탐이 좀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왕 사탐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여러분이 한 과목은 이미 잘해. 그러면 과탐사탐 조합으로. 이해됐죠? 나머지 한 과목은 아직 좀 부족하다면. 이해됐습니까? 이런 조합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작년 수능 2024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응시자 수 기준으로 쫘라락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다시 1번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도 어디선가 이제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래도 생윤, 사문, 윤사가 가장 많이 보고 지금 압도적이죠. 특히 생윤과 사문 같은 경우는 압도적이죠. 13만 명, 12만 명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생윤, 윤사가 좀 겹치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칸칸칸칸칸칸 줄어들면서 특히나 경제는 진짜 극악하죠. 5천 명도 안 되니까요. 실제 응시했던 친구들은. 그래서 응시자 수가 적을수록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4%를 1등급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는 뭐 한 2만 명가량이 4% 1등급인데 여기 5천 명 놓고 치더라도 4% 해보세요. 끔찍한 숫자가 1등급을 받죠. 그런데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도 아주 예전에 여러분들 상담을 할 때는 응시자 수 적은 건 웬만하면 보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도 상담할 때, 개별 상담할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저도 연차가 쌓이면서 또 입시 결과 누적된 데이터들도 많이 보고 하면서 꼭 남들이 많이 조합하는 선택지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거듭 얘기합니다. 인생은 마이웨이니까요. 다만 상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씩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응시자 수 쫘라락 이렇게 보여줬고 지금부터 장단점 보여주겠는데 이 장단점에 따라서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 제1 압도적인 1의 조건은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서 누적된 선배들의 장단점에 대한 코멘트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생활과 윤리는 여기 있는 전체 과목들 중에서 사문과 함께 생활과 윤리가 가장 학습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고인물도 좀 적죠. 그리고 여기는 안 썼지만 뉴비가 계속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나쁘게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들이 제일 많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다른 걸 다 딱히 뭐 좋아하는 과목이 없다. 그럼 저도 생활과 윤리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특히 과탐 플러스 사탐 내지는 아예 과탐에서 사탐으로 전환하는 친구들에게 제1과목으로도 권장할 만합니다. 진입장벽이 낮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써져 있죠. 진짜 말장난. 여기다가 통수라고 좀 해야 될까요? 이 말장난도 정말 심하고요. 이제 이 학습량도 적다 보니까 누구누구만 모두 누구누구의 도 이런 말장난 하나하나에 의해서 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장난에 약한 이과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말장난에 약한 문과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생윤이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말장난 때문에 좀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죠. 뭐 여담으로 한도 끝도 없이 깊어지려면 깊어질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요건 감안하시고요. 두 번째, 사회문화. 마찬가지로 이 두 과목이 가장 학습량은 좋죠. 특히 사회문화는 개념만 놓고 보면 한 일주일이면 끝난다라고 볼 정도입니다. 특히 사회문화는 생윤과 달리 등급 컷도 한 40점대 중반 정도에서 1등급 컷이 형성이 되고 뭐 좀 어려울 때는 40점대 초반이 나오기도 하니까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좀 낮죠. 다만 도표 해본 친구들은 알죠. 그리고 타임 어택 쫄립니다. 그래서 생윤 사문 조합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좀 여기는 이제 50점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되고 여기는 조금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여기는 이제 공부하는 영역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겹치는 건 한 15%, 20% 정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죠? 다만 여기는 생윤은 타임 어택은 없고 여기는 좀 있으니까 이런 조합으로도 공부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윤리와 서상입니다. 자, 이 생윤과 조합 효율이 굉장히 높고요. 한 40% 정도 겹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밌다는 얘기도 되게 많습니다. 좀 정만 붙이면 재밌는데 이 세 과목 중에서
학습량, 암기량, 그리고 고인물이 제일 많죠. 아, 진짜 이 윤사, 덕후, 특히 재수 삼수생이 늘어나면서 이거 보는 재수 삼수생들 있죠. 윤사 같은 경우는 재수 삼수생의 진짜 고인물 심하면 썩은 물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독해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에게 비문학이 좀 약한, 그죠? 이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비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친구들, 과탐에서 넘어오는 친구들 가운데서 선생님 전 국어 비문학 좀 했는데 하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윤리와 사상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이 세 과목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문 논술에도 직접적인,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리, 세계지리. 공통점은 말장난이 없다는 겁니다. 좀 정직한 과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패턴이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말장난 이런 거 없이 가는데, 다만 우리 또 선생님도 한때 같은 회사에 있었던 우리 메가스터디의 선생님 아시죠? 그분 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컷이 고정 50점이다. 그리고 한지는 조금 디테일하게 내는 부분들도 있죠. 암기량이 좀 많고요. 대신 세계지리는 광범위하긴 하는데 한지에 비해서 다만 좀 얕게 물어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쌍지라고 하는 한지, 세지. 그래서 한지 생존하는 친구들도 이해합니다. 한지 생존하는 친구들도 이해하는데 쌍지라고 하는 한지, 세지가 효율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서 정치화법입니다. 이 정법을 하겠다는 친구들을 보면 말장난이 없고 재밌기 때문에 한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막 자기가 진짜 판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암기량도 많고요. 타이머틱적인 요소가 이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법하고 사문으로 같이 가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정법 사문 조합도 나름 괜찮은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동사, 세계사. 동사, 장점을 단순한기, 단점을 단순한기 동시에 썼죠. 장점이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돼. 연대 도표 외우고 막. 근데 사료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한국사 할 때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뭐 한국사는 뭐 맡아놓고 일인데 딱히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고인물들 특히나 이 역사 덕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인물들은 어느 정도의 고인물들이냐면 딱히 심도 있는 공부 안 하고 기출만 어느 정도 돌려도 1등급 나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동아시아사 세계사 하는 친구들에게는 너는 덕후니?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아까 가장 적었던 경제입니다. 근데 경제의 장점은요. 수능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여기 있는 모든 과목들 중에서 경제가 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데이터들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제가 탐구에서 3등급 정도 노릴 과목을 하나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경제를 권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암기량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등급을 맞춰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경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0점대에서 이 3등급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다만 압도적으로 콘텐츠가 모자랍니다. 지금 이 숫자 보이죠? 일반 사설 업체에서도 콘텐츠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요. 이것도 타임어택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장단점을 쭈루루 탐구 과목의 장단점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과탐도 한번 봐야죠. 과탐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일단 응시자 수부터 쭉 보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과탐도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건 좀 더 사탐보다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할게요. 어진간하면 생원 지원하는 게 어떻겠니? 생지러라고 얘기하죠. 어진간하면. 이것도 비슷한 이유인데요. 일단 생원 지원 선택하는 친구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물원 화원 선택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성적대가 조금 낮았다라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대적인 시험이니까 굳이 여러분이 물원 화원의 큰 장점을 보이는 게 아니라면 알겠죠? 생원 지원을 하시는 걸 권장하는데 자, 분명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선생님 저랑 안 맞아요. 그렇죠. 과목의 특성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 맞아요라고 하는 친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단점 얘기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래도 한다면 생지가 낫지 않을까 한 번 더 권장하면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구과학은 그렇죠. 전체 과목 중에서 진입장벽이 가장 낮고요. 계산이 쥐약인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계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죠. 1000채 정도인데 뭐 그 정도는 극복하셔야죠. 다만 정말 지엽의 끝판왕입니다. 그죠?
이것까지 나올까 싶은 게 나와요. 이걸 설마 이렇게? 네, 그거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정말 지엽의 끝판왕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이게 지구과학이 꿀이다, 지원 꿀이다라는 소문이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많이들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도 지원을 매우 강하게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탐하는 친구들 중에서 한 과목은 사탐으로 바꿀까 할 때 그러면 고정하는 한 과목은 지구과학으로 선택하게 권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요. 일단 마찬가지로 진입장벽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는 친구도 알 텐데 찍기가 좀 통해요. 찍기가 좀 통합니다. 그래서 3등급까지 정도는 좀 유전을 조금 아주 기본적인 공부만 하면 3등급 정도까지는 상대적으로 찍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면서 5개는 한 번으로 찍어버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영역인데 참 유전의 벽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인물이죠. 이 고인물 얘기는 이제 추가목에서 계속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지구과학을 이제 고정으로 많이들 가는데 이 두 과목은 이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게 일단 공부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학습하고 개념 정리하고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거꾸로 이 물리와 화학은요. 암기량은 적습니다. 알겠죠? 근데 물리는 깨달으면 쉬운데 깨달을 때까지 오래 걸리죠. 그놈의 역학이요. 역학.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수학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선택하겠다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수학 성적과 함께 같이 보면서 수학이 4, 5등급인데 물리하겠다 그러면 제가 조금 말리는 편입니다. 알겠죠? 아까 맨 처음 분명히 좋아하고 잘하면 하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유가 좀 있겠죠? 그래서 물리는 다시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화학. 화학도 암기할 분량은 적습니다. 패턴도 어느 정도 고정돼 있고 심지어 재밌다는 친구들도 꽤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타임어택. 사실 고인물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뭐 써놓긴 했는데 투 과목의 고인물에 비하면야. 근데 이 타임어택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정말 많이 봤어요. 선생님 모의고사 풀 때는 1, 2등급 나왔는데 수능날 3, 4등급 떨려가지고 망했어요 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왜? 애들이 틀리고 나서 뭘 틀려? 왜?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 다다다다다다 해야 되는 친구들이 화원을 많이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투 과목. 자, 응시자 수를 보면 현격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분명히 내신에서 3학년 1학기 때 투 과목을 함에도 불구하고 투는 뭐 응시자 수가 적으니까 다시 한번 응시자 수가 많다 적다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절대적으로 불리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특히 희소식은 투 과목에서 그렇죠. 서울대가 투 과목 반영을 이제 의무로 했던 걸 폐지하면서 좀 극상위권 친구들이 좀 굳이 투 과목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럼 아까 시험은 상대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 또 나쁘게 얘기할게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투 과목을 하는 친구들이 약간 나는 그래도 이과니까 물투는 해야지, 생투는 해야지, 뭐 화투는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좀 있고,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넘어오는 친구들이 좀 이렇게 좀 되게 나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좀 마음 상처를 입어도 네, 입으면 싫어요 누르세요.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투 과목을 저는 생투, 지투는 좀 권장을 하고 싶어요. 생투도 말장난이 적고요. 뭐 얘기했던 거죠. 이건 다 비슷합니다. 단점은 고인물 컨텐츠가 적다는 거. 특히 지투는 진입장벽이 낮고 계산도 적기 때문에 투 과목 중에서 저는 제일 많이 권장하는 게 지투. 그 다음으로 생투, 지투, 생투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단점은 뭐 패턴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컨텐츠가 적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알겠죠? 그리고 물투와투는 선생님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실제로 이제 피드백도 많이 받아오고 온라인상의 반응들을 보면 결론 대표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죠.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물투는 특히 대학 가면 편하지만 대학을 못 간다라는. 네. 뭐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투도 이제 장점은 표점이 높다라는 장점인데 이 표점이 높다라는 건 매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난이도에 따라서 표점이 결정되는데 매년 난이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으니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표점이 제일 높은 게 있지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있지만 그리고 특히 화투는 진짜 타임어택이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결론 한번 가볼까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 합시다. 저도 유분리 이렇게 해가서 영상 지금 올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클릭을 유도했는데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장단점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이면 하세요. 알겠죠? 하지만 하나씩 들어가 보면 특정한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면 수시든 정시든 요즘 사과탐이 다 열렸기 때문에 사탐도 괜찮다. 특히 가산점 때문에 망설였던 친구들이라면 과탐보다 사탐이 한 등급 정도 올라간다면, 즉 과탐 1, 2등급 나오는데 사탐으로 바꿀 일은 없으니 과탐 3, 4등급을 받던 친구가 사탐으로 1, 2등급이 나온다면 가산점을 감안하더라도 괜찮다. 그리고 학습량이 사탐이 과탐의 3분의 1, 거꾸로 과탐이 사탐의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영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알겠죠? 과탐, 사탐 조합도 나쁘진 않지만 한 과목을 지원, 그 다음 나머지는 사탐하는 것도 괜찮지만 전반적인 과목 간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사탐, 사탐이 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구과학 한 과목 정도 혹은 생명 한 과목 정도를 고정으로 놓고 나머지 한 과목을 사탐으로 바꾸는 건 괜찮지만 과탐이 둘 다 애매하다면 아예 적극적으로 사탐, 사탐도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과탐을 꼭 해야겠다면 생원 지원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안정적이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썼지만 내신에서 투 과목을 한다면 생투지, 여기 썼네요. 마지막 생투지투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 무조건 나는 투 과목은 절대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가 여러분들 주관적 상황, 객관적 상황에 맞춘 탐구 선택 과목에 대한 가이드였습니다. 여기 보여주지 않은 수많은 통계 자료들을 선생님이 다 살펴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보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상황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은 충분히 해보시되, 다만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2월 말입니다. 알겠죠? 언제까지는 결정해야 되냐? 3월 28일, 자, 우리 2024학년도 지금 영상 기준으로 3월 28일 3월 모의고사를 보고는 최종 결정을 내립시다. 그 전까지는 하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3월 28일 시험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빵! 물론 지금부터 결정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 선택에 고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